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연속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5는 gx이다. 이 얘기는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gx의 그래프와 겹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그래프는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고 위치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면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5와 똑같겠죠.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역시 시그마로 똑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나 조건은 f의 10은 g의 20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크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y는 fx의 그래프면 y는 gx의 그래프는요, 요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여기쯤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그래프가 뭐다? y는 gx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한 대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여기쯤 되겠네요. 이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gx의 평균을 뭐라고 둔 겁니까? 이 평균을 m-5라고 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두 그래프는 요 지점, 그죠? 요 지점, 이거 조금 옮겨봐야 되겠네요. 요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나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 하면 f의 10과 그 다음에 g의 20의 함수값이 똑같다,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10이 더 작은 쪽이고 20이 더 큰 쪽이죠.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요 초록색 요 선분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10이 여기 어디쯤 있겠구나, 그 다음에 20이 여기 어디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지점이 서로 초록색 선분에 대해서 대칭인 두 지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10이 여기쯤 있고 20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10과 20이 요 초록색 선분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초록색 선분이 위치한 지점은 바로 x가 15가 되는 지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과 m-5라는 요 값들도 x는 15의 대칭이고요.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5이기 때문에 결국 m과 m-5의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죠. 얼마씩 나눠 가지면 돼요? 15를 중심으로 2.5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17.5고 여기는 평균이 12.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10과 20의 위치는 17.5보다는 더 큰 쪽에 20이 있어야 되고 12.5보다는 더 작은 쪽에 10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린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에서 준 조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계속 읽습니다.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668이래요. 그때 y가 15에서 20 사이에 있을 확률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건 여기 좀 과격하게 좀 너무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디 요 부분에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자,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한 번에 갑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g가 10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x의 평균인 17.5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걔를 누구로 나누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눈 값이죠. 이게 얼마냐라고 했더니 얼마? 0.0668이래요. 그러면 0.066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반의 확률은 얼마일까? 그걸 보셔야 돼요. 이쪽 반이 어느 쪽이냐 하면 바로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요 확률이죠, 요 확률. 요 확률은 0.5에서 0.668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잘 칠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힘듭니다. 됐죠? 그러면 요쪽 확률은 얼마냐 하면 0.5에서 0.668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빼주면 2, 3, 3 그래서 0.433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0.4332에 해당하는 확률은 이 G값이 1.5일 때입니다. 근데 이 G는 항상 0부터 요 스몰 g 사이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때에 요 값은 얼마겠구나. 이 G값이 바로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10 빼기 17.5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 요 분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7.5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시그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다? 5다 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시그마가 5인 것까지 알았어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y는 15부터 2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시그마는 5니까 이거 다 지워주시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y에 대한 확률 값을 그대로 또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y가 얼마부터 얼마라고 그랬죠? 15부터 20 15보다는 y가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은 뭐 또 굳이 그림으로 보자면 어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15부터 20 사이에 있을 확률은 바로 요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겠죠. 그죠? 뭐 이 부분의 면적이래 봤자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 즉 표준화를 통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화하면요. 15에서 y의 평균인 12.5를 빼주고 y의 표준 편차 자 똑같이 5입니다. 그죠? 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g가 그 다음은 20에서 12.5를 빼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얘는 2.5를 5로 나누니까 0.5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7.5를 5로 나누니까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확률은 0부터 g가 0.5 사이에 있을 어디죠? 1.5 사이에 있어야 되죠? 1.5 사이에 있을 확률에서 그 다음에 0부터 g가 0.5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 이거 뭐 우리 표준화 정규 문법의 표준화를 통해서 여러 번 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1.5가 될 확률은 얼마냐 하면 여기 0.433이고요. 그 다음 0.5가 될 확률은 0.191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0.4332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4332에서 1915를 빼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7 되죠? 그 다음에 2에서 1 뺍니다. 13에서 9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4 되나요? 그 다음에 3에서 1 빼니까 1. 그래서 0. 얼마? 241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2417 정답은 4번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